그 감옥에 있는 동안 히틀러가 놀지 않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해요. 책을 써요. 아, 그게 나의 투쟁인가? 그게 나의 투쟁이죠. 나의 투쟁. 아, 예. 그 책이 사실은 이후에 이제 모든 이 히틀러의 악행이 일어날 때 근거로 삼았던 법전이 바로 나의 투쟁이에요. 인류 역사상 인쇄물로 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두 권의 책이 아까 말씀드렸던 악마의 망치죠. 마녀의 망치하고 이 두 권의 선택. 나중에 독일의 모든 가정에 한 권씩 읽게 되고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. 독일에서는 나중에 성경이 되는 거죠. 근데 이 책은 정말 편견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미화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. 근데 교양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런 책을 사람들이 보고 그 책에 따라 움직인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이죠.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? 책도 그렇게 잘 썼나요? 말을 잘하는 것처럼. 듣고 싶은 말을 들려준 거죠. 사람들이 믿고 싶은 말을 쓴 거예요. 아까 우리가 뭐 진실은 성실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성실하게 할 필요 없이 나쁜 놈은 있다. 그건 유대인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놓으면은 뭐 쉽게 믿을 수 있잖아요.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. 대담한 거짓말일수록 사람들은 더 잘 믿는다. 어쨌든 히틀러한테는 그 쿠데타 시도가 자신을 전국구 스타로 만드는 계기가 돼요. 이제 두 번째 기회가 히틀러를 총통의 자리로 보내게 되는데 1929년 10월 뉴욕의 증시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 치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거죠. 당시 독일도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데 사실 이런 위기에 봉착하면 할 일이 많거든요. 뭐 사람들의 복지 수준을 줄이고 그다음에 임금을 뭐 세금을 높이고 이런 많은 정책들을 해서 이 위기를 타파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을 피려고 하려면은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되고 근데 의회에서는 뭐 이걸 논의하긴커녕 맨날 파당 싸움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였죠. 그래서 히틀러가 이제 이걸 놓쳤을 리가 없잖아요. 거대한 대중 집회를 열어서 이거 봐라 무능한 정권이 오늘도 또 분명 법안 통과 못하고 서로 지들끼리 싸울 거다 막 하면서 선동을 하자 나치에 대한 인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. 이 선동 안엔 또 그런 게 있네요. 그러니까 분노의 대상자들을 선정하고 그 사이에 실제를 껴넣네요. 지금 보니까. 그렇죠. 예, 예.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게 사실을. 사실 이 위기가 터지기 직전만 해도 나치당에 대한 지지율은 2% 근방이었어요. 근데 이제 이 위기를 통해서 2%였던 나치 정당이 20%로 확 건너뛰고 그 다음에 이게 40%가 되고 그쯤 되자 이제 총리가 되죠. 막 총리가 된 히틀러는 이제 수많은 법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 있다. 일단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. 언론, 집회, 결사 이런 자유 다 일단 무시하고 우리는 똘똘 뭉쳐서 이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. 그래서 불과 한 1년 반여 동안 수많은 법들이 막 만들어지는데 정당 만드는 거를 못하게 하는 신당 창당 금지법,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의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법을 만드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독재에 대한 기반을 다 준비해놨네요. 근데 이때 재밌는 것이 이게 다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사람들이 법을 만들 때마다 사람들이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니야 싶으면은 그래 국민투표할게. 국민투표를 해요. 그래서 국민투표를 할 때 또 엄청난 선동을 하고 또 사건이 벌어지고 그러면 엄청난 지지를 또 해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평소에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했다가도 통과되고 하는 거죠. 그때마다 국민들이 지지해주는 거를 등에 업고 계속 지지율을 높여가요.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대통령직까지 다 겸직하면서 총통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총통이구나. 총리와 대통령을 합친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총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불과 몇 년밖에 안 걸리는 거죠. 결국은 이 독일이 위기에 처하는 것이 히틀러에게 아주 행운으로 계속 작용을 하게 돼요. 어떻게 보면 남들의 혹은 자신 국가의 불행을 먹고 자라난 괴물이네요. 진짜. 그렇죠. 과거에는 그런 찌질한 사람이었는데 뭐만 하면 국민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엄청 자기 자신이 고양됐을 것 같아요. 그 전쟁 중에 히틀러가 매일같이 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지시를 내려서 이렇게 했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거든요. 아 그래요?
되게 게으르고 그 이후에도 보통 아침 늦게 나오고 점심 때 어슬렁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신문 좀 보다가 중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좀 읽다가 뭐 대충 이건 뭐 대충 옛날 한량 때랑 크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은. 예. 당시 총통 관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 요청에 대한 우리 히틀러 총통의 의사는 정확히 뭘까 생각을 해가지고 몇 번씩 물어보는데 답을 안 주기도 하고 자기도 애매하게 얘기하기도 하고.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. 그 밑에서. 그렇죠. 그치, 지도 잘 몰라. 지도 잘 모르는 거지. 이렇게 히틀러의 중 얘기를 들으면 항상 우린 그런 생각이죠. 그 역시 정말 평범하고 아니면 평범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일 텐데 왜 그는 갑자기 리더로 보이게 되고 거의 우상화될까? 이 작업을 우리는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? 항상 그것의 문제죠. 맞아요. 네.